배우자를 존중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48세 독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목만 봐도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배우자를 존중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이 글을 읽으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결혼 20여 년 차에 접어들면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존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23년째다. 아내와 함께한 세월이 벌써 사반세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어제 저녁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말 아내를 존중하고 있는 걸까? 존중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쉽게 쓰인다. 부부 상담을 받을 때도 결혼 관련 책을 읽을 때도 늘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서로를 존중하세요. 배우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하지만 정작 존중이 무엇인지, 진짜 존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20대 후반의 아내를 만났을 때 나는 그녀가 참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자신만의 일과 취미가 있고 또렷한 자기 의견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면이 매력적이었다. 결혼 초기에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이 존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달라졌다. 아이들이 생기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매몰되기 시작했다. 나는 돈을 벌어오는 사람, 아내는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 어느새 우리는 남편과 아내라는 타이틀 안에 서로를 가두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아내의 개별성을 잃어버렸다. 아내가 하는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준비해주는 식사, 아이들 학교 준비물 챙기기, 빨래, 청소. 이 모든 것들이 아내의 일이 되어버렸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저녁마다 아내가 건네는 이 한마디에 나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다. 상사의 무리한 요구, 후배들과의 갈등, 성과에 대한 압박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좋은 아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아내에게 같은 질문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아내의 하루는 어땠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어떤 기쁜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니 거의 없었다. 아내의 일상은 뻔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다. 몇 년 전 큰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내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 10년 만에 사회복귀였다. 첫 출근 전날 밤 아내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괜찮을까? 너무 오랜만이라 실수하지 않을까? 아내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그때 나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다.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집에서 하던 일보다야 쉽겠지.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 이유를 몰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무시와 폄하가 담겨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아내에게 있어 그 복직은 단순한 일자리 구하기가 아니었다. 10년 동안 오롯이 엄마와 아내의 역할에만 매달렸던, 자신이 다시 한 명의 독립적인 개인으로 세상과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 두려움과 설렘, 기대와 불안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까? 하지만 나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아니,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겠네라는 현실적인 계산만 했을 뿐이다. 아내가 일을 시작한 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아내는 예전보다 바빠졌지만 동시에 더 활기차 보였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그런 것들이 아내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나는 그 변화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내가 일하는 날이면 저녁 준비가 늦어졌고 집안이 예전만큼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내가 회사 동료들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질투 같은 감정이 들었다. 요즘 회사 일이 그렇게 재밌어?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 말투에서 비꼬는 뉘앙스가 느껴졌다. 아내는 잠깐 망설이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응, 재미있어.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그렇다면 집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집에서 아내가 하는 일들은 모두 해야 하는 일들이었다. 밥을 해야 하고 빨래를 해야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그 모든 것이 의무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반면 회사에서는 아내의 능력과 경험이 인정받고 필요로 여겨졌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아내를 한 명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 아내를 나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라는 역할로만 규정 지어버렸다. 그리고 그 역할 안에서의 일들은 모두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진정한 존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아내가 가진 개별적인 감정, 욕구, 꿈, 두려움 이런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존중이 아닐까? 그 후로 나는 아내를 다시 보려고 노력했다. 매일 저녁 오늘 어땠어? 라고 묻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23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대화가 어색하다는 게 우스꽝스럽기도 했다.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어. 어떤 프로젝트인데? 마케팅 전략 수립이야.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떨리지만 기대돼. 이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나는 아내의 또 다른 면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집에서만 보던 아내가 아닌 직장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서의 아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면서도 설레어하는 한 명의 여성으로서의 아내.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좋아. 예전에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다시 알아가는 기분이야. 그 말을 듣고 나는 부끄러웠다. 23년을 함께 살면서도 아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내를 아내라는 틀 안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만 바라보았다는 것이, 요즘 나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자주 한다.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를 천천히 걷는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아이들 이야기, 각자의 일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젊은 시절의 꿈에 대해서도. 나 예전에 여행 작가가 되고 싶었던 거 기억해? 아내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다.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여행을 무척 좋아했고 언젠가는 여행 관련 글을 쓰고 싶다고 했었다.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 다 크면 다시 해보고 싶어.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시작해봐. 그 대화 이후로 아내는 틈틈이 여행 관련 글을 쓰기 시작했다. 블로그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다녔던 여행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나갔다. 나는 아내의 글을 읽으면서 놀랐다. 같은 곳을 다녔는데도 아내의 눈에 비친 풍경은 내가 본 것과 전혀 달랐다. 아내의 글에는 여행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음식의 맛, 그 순간의 감정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그동안 아내가 이렇게 섬세하고 감성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글 정말 잘 쓰네. 내가 진심으로 말하자 아내는 수줍게 웃었다. 고마워. 당신이 응원해줘서 용기가 생겼어. 그때 나는 깨달았다. 존중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다 안다고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사람은 계속 변하고 성장하는 존재다. 20년 전의 아내와 지금의 아내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 경험이 쌓이고 생각이 깊어지고 새로운 꿈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존중이 아닐까 싶다. 얼마 전 아내가 회사에서 진급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다. 복직한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아내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워했다. 책임이 더 무거워질 텐데 집안일까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집안일은 우리가 함께 해나가면 되잖아.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 안도의 눈물이었을까?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예전의 나라면 아내의 진급을 마냥 기뻐하지 못했을 것이다. 집안일은 누가 하지? 아이들 돌보기는? 이런 걱정들이 앞섰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내의 성취를 온전히 축하해 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실제로 집안일을 분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23년 동안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처음에는 빨래를 개는 방법도 몰랐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는 것도 서툴렀다. 아빠, 이건 너무 많아. 이건 너무 적고. 아이들의 불평을 들으며 나는 조금씩 배워나갔다.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왔는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아내가 야근을 하게 되어서 내가 저녁을 준비했다. 메뉴는 간단한 볶음밥이었지만 내 식구 분량을 맞추고 각자의 취향을 고려해서 만들기가 생각보다 복잡했다. 큰아이는 양파를 싫어하고 둘째는 당근을 빼달라고 하고 아빠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둘째의 한마디에 마음이 뿌듯했지만 동시에 아내가 매일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정리된 부엌을 보며 고마워했다. 수고했어.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하더라. 응, 그런데 정말 쉽지 않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이제 알았어? 아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무게에 대한 서운함도 살짝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요즘 나는 아내에게 자주 고마워라는 말을 한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한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오늘도 맛있는 저녁 고마워. 빨래 정리해줘서 고마워. 아이들 숙제 봐줘서 고마워. 이런 작은 감사 표현들이 아내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자신이 하는 일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는 인식이 아내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다. 어느 주말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다. 아이들은 각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제부터 나를 다르게 보게 된 거야? 아내가 갑자기 물었다. 언제부터라기보다는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나도 당신이 변한 게 느껴져. 예전보다 내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줘. 예전에는 정말 몰랐어. 듣는 것도 존중의 한 부분이라는 걸.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내 팔짱을 끼며 걸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23년을 함께 산 부부가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최근에 나는 아내의 가족들과 만날 때도 예전과 다른 마음가짐으로 대한다. 장모님이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더 주의 깊게 듣고 아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꼼꼼했어. 뭐든지 끝까지 해내려고 하고. 장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아내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이 때로는 아내에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서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가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우리 가족은 당신이 완벽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어서 좋아하는 거야. 그 말에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져.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도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올해 우리는 결혼 23주년을 맞았다. 기념일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아내와 둘이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져. 내가 말하자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 힘든 일도 많았고. 그래도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도 그래.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야.
늦었지만 다행이야.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 서로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에 대해서. 나중에 아이들이 다 독립하면 뭐 하고 싶어? 내가 물었다.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 그리고 글도 더 써보고. 당신은? 나도 여행 좋지. 당신이 쓴 글을 읽으면서 함께 다녔던 곳들을 다시 보게 돼. 당신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재미있어. 당신과 함께라면 익숙한 곳도 새롭게 느껴질 것 같아. 그때 아내의 눈빛이 반짝였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다. 며칠 전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마음이 무척 어두웠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오늘 힘들었어?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간단히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혼자 있고 싶었다. 잠시 후 아내가 차를 한 잔 가져왔다. 마시고 싶을 때 얘기해. 들어줄게. 억지로 이야기를 끌어내려 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준다는 것. 이것도 존중의 한 형태구나 싶었다. 예전에는 아내가 계속 물어보고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1시간 정도 후에 나는 거실로 나가서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내는 끝까지 들어주고는 이렇게 말했다. 많이 속상했겠다. 그래도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걸 나는 알아. 위로가 되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더 큰 힘이 되었다. 요즘 나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는 시간, 저녁에 함께 드라마를 보는 시간, 주말에 함께 장을 보는 시간.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선물 같다. 존중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다. 그것은 상대방을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꿈과 가능성을 믿어주고 응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다. 48이 되어서야 깨닫는 이런 진실들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늦었더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내와 나는 이제 또 다른 23년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며 서로의 개별성을 인정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말이다. 어제 저녁 설거지를 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이번에는 그 말을 소리내어 했다. 여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아내가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 속에서 나는 우리의 미래가 보였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부로서의 미래를. 존중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과 배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기,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해주기, 함께 꿈꿔나가기.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것들의 연속이었다. 23년이라는 세월을 돌아보니 우리가 진정한 부부가 되기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그리고 아직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깨달은 배우자 존중의 진짜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다. 상대방을 나의 소유물이 아닌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독립적이고 완전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존중이 아닐까? 오늘도 나는 아내에게 물어볼 것이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리고 그 대답을 진심으로 들을 것이다. 아내의 기쁨과 슬픔, 성취와 좌절을 함께 나누며 아내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이다. 48의 늦은 깨달음이지만 앞으로의 삶이 더욱 기대된다. 아내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설렌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구독자님의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